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C 코딩을 계속 숙제를 내줄 거예요. 중간중간. 이게 저기가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면 농담이 많아서 이게 추운데 온라인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농담 못해요. 그래서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자, 인베드 C 프로그래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배웠어요. C를. 엄청 배웠는데 저만큼 회사에서 개발로 굴르던 분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다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진 못해요. 그러진 못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C를 바탕으로 인베드 C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네. 이진수로 저장을 해요. 그죠? 이진수로 저장을 해죠. 뭐 179 하면 이진수로 저장을 해요. 컴퓨터는. 다 알고 있죠? 김서연 학생 알고 있죠? 네. 네,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컴퓨터는 음수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김서연 학생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아요? 저 보수로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로 어떻게 저장하죠? 제일 첫 번째 자리가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조범수 학생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네, 조민서 학생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현준 학생?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는? 뭐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저장 못해요. 그죠? 마이너스 저장 못하죠? 원래 뭐 영환이 밀인데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그 마이너스를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강의했었고 전산학 실습도 강의했었고 사실은 전산학 실습을 1학년 때부터 강의했던 그 학년이 제일 친해요. 지금도 연락 오고 그렇게 했는데 뭐 늦으면 막 손 들고 이렇게 하고 말했는데 그 손든 사진 막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저기 하고 그랬는데 추억의 적인데 어쨌든 사실은 여러분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해서 배웠어야 돼요. 마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최상위 비트를 부호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연산이 용이하지 않아요. 연산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따 보면 돼요. 그 다음에 0이 2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비트가 부호를 나타내면 1000 있고요. 그 다음에 000 0이 2개죠. 그 사인드 매그니튜드는 안 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를 써요. 아까 컴플리먼트 나온 거죠. 보수를 쓰는 게 이제 보수라는 게 뭐냐면 1의 보수가 있고 원스 컴플리먼트가 있고 투스 컴플리먼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스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00001111이면 원스 컴플리먼트 11110000예요. 투스 컴플리먼트는 여기다가 1을 더해요. 그래서 11110001 그런 얘기입니다. 얘랑 얘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이승환 학생? 네. 그 지금 이제 자 00001111에 1의 보수는 얘고요. 2의 보수는 1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 나와요? 이승원 학생 한번 더 해볼까요? 1 0 0 0 0 0 0 0 0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뭐 어떻게 더하면 교수님 뭐 당연한데요? 너무? 왜? 1의 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 1111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원래 거랑 1의 보수 더하면 원래 거랑 2의 보수를 더하면 얼마야? 얘가 돼요. 1
0, 0, 0, 0, 0, 0, 0, 0. 요게 요거예요. 바로 요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현성 학생?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이해보수 방식을 사용하면은 그 앞에 1은 오버플로우가 돼서 날아가니까 순수하게 네. 0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정확한 얘기. 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했잖아. 뭐 원래 숫자가 있는데 2의 보수가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원래 숫자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0 나왔네. 그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 얘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숫자가 있는데 원래 숫자를 마이너스로 표시한 게 투스 컴플리먼트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원래 숫자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0 나왔네. 요 얘기야. 다만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봐야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를 쓴다. 이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자, 내가 얘를 프린트를 하려고 해요. 프린트 F 퍼센트 D A B C D. 아, 물론 이게 퍼센트가 4개 있다고 보고. 자,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요? 잠깐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요거 조금 더 나가요. 조금 더 나갔는데 일단 힌트를 하나 주면 김정윤 학생? 네. 네. 언사인드 캐릭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죠? 0에서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1을 그렇죠. 넣었습니다. 0부터 언사인드 캐릭터는 뭐야? 요거로 해요. 그러면 캐릭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요? 캐릭터는? 0부터 255인가요? 아니에요. 네. 캐릭터는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 있어요. 언사인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사인드 인티저라는 거하고 언사인드 인트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언사인드 인트는 0부터 카운트하겠다는 얘기고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을 해요. 자, 요거를 힌트로 주고요. 자, 시작. 박현성? 네. 네. 잘 풀었는데 마지막 게 이상한데? 응. 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응. 자, 풀어보세요. 생전 처음 들었나 이런 거? 정재범 학생? 네, 안 배웠어요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음수 표현.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배웠을 거야. 이걸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가르친 사람이 잘못한 거고. 일일까? 박현서 다시 풀어봐. 이병현 학생? 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니까. 어디 가서 저기
회사 취업했는데 이 회사 학교에서 이런 거 딴 데 왔어? 전국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박현성 마지막 거 틀렸어. 어디 봐. 그치.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이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써봐요. 머리를 막 써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봐요. 그 인베디드 C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파일을 읽어요. 파일에 8비트가 저장돼 있는데 그걸 언사인드를 읽을 거냐, 사인드를 읽을 거냐에 대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신에서 내가 언사인드 보냈는데 제가 사인드로 읽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여기서 보라는 얘기예요.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실무 코딩을 해본 사람들만 알지. 나 휴대폰 개발하다 온 사람이라서 그걸 이제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파일에 지금 파일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파일에 영상 파일이 하나 있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으면 영상 파일은 뭐예요? 영상 파일은 0부터 255 우리가 말하는 BMP 파일. 우리가 사진을 딱 찍으면 0부터 255까지 인센티브가 들어 마이너스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마이너스로 읽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통신은 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는 처음 배울 거야.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음수의 표현은 배웠는데 음수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실습을 안 시켰을 거고. 왜?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탓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탓도 있어요. 가르쳤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 풀어봐요. 뭐 푼다고 답이 나오나? 그죠? 김재민 학생? 네, 네, A 어떻게 돼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용 학생? 네, 처음 보는 거죠? 일단 좀 해보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A, B는 합이 얼마예요? A가 255, 예? B는? 마이너스 1. 왜 그렇게 돼요? A는 음수 표현이 안 되니까 아마 마이너스 1 넣으면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 1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1로 채워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두 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잠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원리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요? 투스 컴플리먼트를 써요. 투스 컴플리먼트가 뭐예요? 1이라는 녀석을 1이라는 녀석이 000000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1의 보수 뭐예요? 111111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해요. 예, 제로죠. 여기다 1을 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스 컴플리먼트, 투스 컴플리먼트 1111111이에요. 자, 컴퓨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들어오면 요렇게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11111111로 저장을 하는데 뭐다? 내가 이 값을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해요. 이거를 11111111이라는 게 캐릭터에 들어갈 거냐, 언사인드 캐릭터에 들어갈 거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금 이재용 학생이 한 얘기 맞아요. 뭐죠? 그 결론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면 뭐다? 마이너스 1에 투스 컴플리먼트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투스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마이너스 1이면 256을 더해요. 그럼 돼요. 256을 더하거나 빼라. 이걸 256 모듈로라 그러는데 256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255를 더해. 그럼 255인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컴퓨터가 1111이라는 걸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얘는 뭐야? 플러스로 읽으면 255고요. 마이너스로 읽으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캐릭터를 읽으면 뭐? 마이너스 1. 언사인 캐릭터는 255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뭐냐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뭐다? 일단은 그게 마이너스 1이건 129를 일단 저장을 해요. 이진수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얘가 변수에 들어갈 때 변수가 값의 범위가 있어 그 범위에 맞춰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요 두 단계.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설명을 했으니까 요걸 보시고 129라는 녀석을 캐릭터로 읽을 때 언사인드 캐릭터를 읽을 때 얼마인가를 지금 요대로 한번 해봐요. 시작.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어서 누가 이런 걸 가르쳐. 나도 회사에서 굴르면서 배운 건데. 생색은 또 열심히 내고. 잠깐 풀어보세요. 김선범 학생 얼마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29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얼마가 되죠? 129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김선범 학생 얼마 돼요? 어. 129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000001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얘를 캐릭터로 읽어요. 그럼 뭐야? 캐릭터를 언사인드 캐릭터로 읽어요. 언사인드 캐릭터 범위가 0부터 255니까 얘는 12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니까 범위를 넘잖아요. 그 얘는 컴퓨터가 캐릭터에 집어넣을 때 얘를 마이너스를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김선범 학생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1000002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127입니다. 127이죠?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스 컴플리먼트가 0005가 될 거고, 그죠? 여기에 보수니까 0111 1111 이런 얘기죠. 127. 그러니까 뭐야? 얘는 1000001이라는 녀석은 플러스로 읽으면 129고요. 마이너스로 읽으면 마이너스 127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를 읽으면 마이너스 127이 돼요. 아까 256 모듈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56 모듈러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가면 이거 여러분들 저기 잘 봐요. 이거 저기 배웠어야 되는데 예. 당연히 C를 하면 이런 걸 해야지. 자, 아주 간단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요? 아까 저기 이재용 학생 풀었던 것처럼 그냥 256을 더 하나 빼요. 더하거나 빼서 내가 원하는 변수의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만들면 돼요. 그죠? 원래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하나 문제를 줄게요, 또. 캐릭터 A는 마이너스 256. 이따 한번 프로그래밍 해봐요. 언사인드 캐릭터 B 이퀄 마이너스 1. 캐릭터 C 이퀄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29. 129가 되게 헷갈리거든. 캐릭터 D 이퀄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 B, C, D는 얼마일까요? 자, 풀어보세요. 시작. 시간상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았어야 된다고. 여기 제어공학 시간이라니까. 근데 하나하나 그걸 다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잘 배워요. 생생용. 네, 정구빈 교수는 전국에서 강사로도 유명한 양반이에요. 네, 자동차 쪽 강사로도 자동차 쪽을 주로 요새 강의하고 있지만 강사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자, 어쨌든 256 그럼 뭐야? 캐릭터 256을 더해. 그럼 0이네. 0. 그럼 얘는 0이겠네. 뭐 그런 얘기예요. 언사인드 캐릭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범위 없어요. 그죠? 256 더해. 그럼 얼마? 255. 오케이. 캐릭터 C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저기네. 그죠? 범위를 넘었어. 그럼 256 빼. 그거 얼마? 마이너스 127. 그죠? 그거 셋 다 더해. 128. 캐릭터 범위를 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56 해. 그럼 마이너스 128. 오케이. 마이너스 128. 끝. 이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재 학생. 뭐가 틀렸는지 보이죠? 응? 일단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해봐요. 마이너스 해봐. 오케이? 근데 뭐다? 나중엔 뭐 256 더하고 빼라고. 그게 답 구하는 데 그게 편하다고. 아까 이재용 학생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56 더하고 빼는 게 맞아. 이재용 학생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는 또. 제가 말씀드리려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어쨌든 뭐 모르가 답만 맞으면 돼. 우리 공학자인데. 네. 공학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아스키 코드. 자,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인풋 앤 아웃풋이에요. 그 스탠다드 인풋은 뭐?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스탠다드 출력은 뭐? 모니터로 출력을 해요. 그리고 그때 키보드가 눌렸을 때 그 키 값을 코드로 만든 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 아스키 코드는 되게 적어요. 유니코드는 뭐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망라한 거라 상당히 넓고. 자, 아스키 코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걸 누르면 라지 A를 누르면 얘가 뭐로 가요? 65라는 키 값으로 가요. 0x 45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울 때 하는 게 뭐예요? 키보드 누르면 그걸 갖다가 바꿔서 갔다가 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키보드 딱 누르면 에코를 하죠. 에코. 이쪽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컴퓨터 키보드를 딱 누르면 그걸 받아요. 키값을 받아서 그걸 다시 리턴해 주는 거. 에코 프로그래밍을 마이컴에서 맨 첫 번째 해요. 그걸 뭐로 해요? 아스키 코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누르면 받아요. 받아서 그걸 갖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로엑스 45가 A면 B는 뭐예요? 제로엑스 46이겠죠? 우리가 B를 눌러요. B를 누르면 인풋에는 코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제로엑스 46이라는 게 들어가요. 걔를 갖다 %D로 하면 제로엑스 4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면 캐릭터로 하면은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B의 아스키 코드는 제로엑스 4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A는 65입니다. 그러면 뭐야? B는 66입니다.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 이게 원래 한 타임짜리인데 시간이 부족해. 실습까지 다 하려면 여러분들 숙제예요. 수업 시간에 끝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끝내서 내고요. 수업 시간에 안 된 친구들은 집에 가서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다 알고 있는 걸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어떻게 했냐면 1, 2학년 때 C코드를 배운 다음에 3, 4학년 과목에서 C코드 프로그램을 계속 내죠. 그래서 왜? 감각을 잃지 않도록. 수학 과목이지만. 1년 동안 제어공학과 현대제어는 그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2학기 때 현대제어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빅엔디안 방식과 리틀엔디안 방식이 있어요. 리틀엔디안 방식. 낮은 메모리 주소에 낮은 자릿수 값을 저장을 해요. 이게 이제 리틀엔디안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리틀엔디안 방식을 써요. 근데 사람은 이게 혼동돼요. 왜냐하면 이제 0x000046 그러면 낮은 자릿수에 낮은 값을 저장해요. 그러니까 0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지, 2번지, 3번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 리틀 엔디안을 일반적으로 쓰고요. 빅 엔디안을 쓰게 돼요. 사람이 볼 땐 빅 엔디안이라서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빅 엔디안 방식을 써요. 엔디안이 뭔가 그런 거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틀 엔디안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x가 1인데 이제 얘를 갖다가 캐릭터로 타입 캐스팅하면 1바이트만 남거든요. 그래서 걔가 1이면 리틀 엔디안, 0이면 빅 엔디안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정보 처리 기사 이런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긴 했어요. 빅 엔디안을 확인하는 거. 그럼 내 시스템이 리틀 엔디안이냐, 빅 엔디안 이런 건데 한번 체크해봐요. 하나하나 다 막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따 저기 조교랑 실습을 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빅 엔디안이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데프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어떤 마이컴에 따라서 또는 OS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져요. 타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타입 데프를 많이 써줍니다. 타입 데프 unsigned 캐릭터 uint 8, uint unsigned int 8이에요. unsigned int 8, 8비트짜리 unsigned int 0부터 255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0부터 6535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수들을 정의해서 써요. 요 부분 타입 데프한 거를 별도로 헤더 파일을 빼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인베디드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ypedef.h 또는 comdef.h라는 게 C 코드에 들어 있어요. 왜? 어떤 거는 윈도우즈에서 하고 어떤 거는 다른 데서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샵 1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전처리기라고 불러요.
얘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샵 includ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C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뭐예요? 변수나 함수가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앞에 내가 사용하는 변수나 함수가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저기 파이썬 프로그래밍 듣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파이썬하고 다르죠? 네, C는 원칙이래요. 위에 정의가 돼 있어야 써요. 샵 include라고 하는 건 뭐냐? 헤더 파일을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뭐 printf는 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printf를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가로 표시하고 따옴표 표시인데 가로 표시는 표준 헤더 파일에서 찾아요. C 컴파일러의 라이브러리에서 찾는 거고 샵은 뭐냐면 사용자 지정 디렉토리부터 검색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한 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예. 그죠? 빨리 이론 설명을 마치고 실습하고서 여러분들 숙제 내고 갈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 이해시키려고 다 노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왜 안 가르쳤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가르친 거 아닌데 뭐 실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필요한 거 딱 보이죠? 딱 보이잖아. 왜? 통신하는데 내가 언사인드 캐릭터로 보냈는데 얘가 사인드로 읽어. 그럼 에러 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임베디드 쪽에서 봐줘야 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자동차 쪽에서 그걸 봐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truct member alignment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 하면 자, 봐요. 캐릭터 A가 8비트, 더블, 인트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몇 바이트냐는 얘기죠, 지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캐릭터가 1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 인티저가 4바이트예요. 그러면 내가 구조체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체로 묶으면 가장 큰 거에 얼라인이 돼요. 즉 A가 1바이트, B가 8바이트, C가 4바이트에서 얘가 그냥 잡아주면 24바이트를 읽어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원래 그런 건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파일에서 읽어요. 파일에서 읽으면 파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파일에는 얘가 1바이트, 8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읽으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 그냥 파일에 다시 집어넣으면 8바이트, 24바이트가 돼요. 이게 구조체에서 멤버 변수의 정렬 문제입니다. 임베디드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파일의 제목이 임베디드 C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나? 자, 그래서 이거 교수님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갖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요 얘기는 또 뭐냐면 캐릭터하고 인티저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캐릭터 여기 1바이트, C 여기 4바이트, 여기 8바이트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왜? 보통 OS가 32비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64비트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4바이트로 정렬을 해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A 1바이트, B 8바이트, C 4바이트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해주냐면 앞에다가 프라그마 팩이라는 걸 써줍니다. 얘도 전처리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팩. n바이트 단위로 압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n바이트 단위로 압축해라. 그러니까 여기 프라이머 팩 1 하면 1바이트 단위로 붙여라는 얘기예요. 즉 1바이트, 8바이트, 4바이트, 13바이트를 다 붙여라 이런 얘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게 되고요. 그 4바이트 하면 4바이트 단위로 붙여요. 16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의 팩 2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바이트가 돼. 2바이트 단위로 정리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내요.
한번 해봐요. 뭐 시험 문제 뭐 채점하기도 쉽고 답도 간단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팩을 여기 구조체 앞뒤에다가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기 됩니다. 실습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int 파람 20이 있고요. int 파람 10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우리가 여기 이따 실습 한번 해봐요. int 파람 하면 가까이에 있는 걸 갖다 써요. 근데 extern int 하면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걸 가져와요. 그래서 20을 프린트할지 10을 프린트할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갑자기 말이 빨라지네. 아 이거 급하네 이거. 제공학도 해야 되는데. 김재영 학생? 네. 배웠어요 혹시 이런 거? 명성재 학생 배웠어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배웠는데 파람은 안 배웠어요. 응? 파람을 안 배우네. 파람은 그냥 변수인데. 파람 이름. 전역 변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돼요? 왜 같은 이름이 있어도 되죠?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에 같은 이름이 있어도 되는 이유. 명성재 학생? 잘 모르지만 지역 변수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따라가는데 그냥 extern 안 쓰면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가능한 이유. 메인문 안에서 보니까. 네? 다시. 어차피 메인문에서만 활용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이긴 해요. 저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역 내에 다시 잡으면 또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여기서부터 뭐 인티저 파람정에 또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메모리 레이아웃 문제. 그러니까 두 개가 저장되는 영역이 달라요. 지금 전역 변수 어디 저장된다?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의 메모리 영역은 4개가 있어요. 응? 우리가 코드가 들어가는 코드를 컴파일해서 코드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역 변수가 들어간 데이터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있고 힙이 있어요. 4가지 영역, 이거 외워둬야 돼요. 힙 메모리는 우리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는 영역이 힙 메모리고요. 스택 영역은 이런 펑션 내에 있는 지역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데이터에 들어가요. 영역이 달라요. 그것도 한번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바로로 표시하면 또 영역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 애초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저장되는 공간이 달라요. 처음 배우나?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C 랭귀지를 어셈블리로 바꿔요. 컴파일러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는 거. 기계어로 바꾸는 거. 그런데 컴파일하면은 기계가 이래야 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꿨지만 얘는 컴파일만 해가지고 실행이 안 돼요. 왜? 주소 체계가 절대 주소 체계가 아니에요. 상대 주소 체계로 되어 있어요. 상대 주소. 그래서 링크를 통하면 얘가 절대 주소로 바뀌어요. 프로세서에 돌아갈 수 있는 절대 주소로 바뀌는 건 링킹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링크, 여러 개의 파일들을 묶어서 절대 주소로 바꾸는 과정. 이게 링킹이에요.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아까 메모리 레이아웃 얘기했어요. 4가지 영역. 코드 섹션. 실행 프로그램을 저장해요. 어셈블리 저장하는 부분도 데이터 섹션. 예,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 같은 걸 저장을 해요. 데이터 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힙이 있고 스택이 있어요. 보통 이제 지역 변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티저, 뭐 add 해서 여기에다 인티저 b, 인티저 c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얘는 스택에 계속 쌓이는 거죠. 메인문도 펑션이기 때문에 스택에 쌓여요. 그 다음에 힙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여기서 갑니다.
잘 기억해둬요. 이 정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1학년 때 C 코드 배우면 잘 알 텐데,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질문. 질문이 없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서영원 조교와 함께 실습을 좀 해볼게요.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약간 버거울 수 있는데 비주얼 C++로 진도 나가고요. 여러분들 숙제 내줄 테니까 그 숙제 가지고 비주얼 C++ 다시 돌려서 숙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조금 미안하긴 한데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당황스럽긴 해요.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김예도 학생? 네. 네, 잘 따라올 수 있죠? 네. 네, 잘 배워요.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 실습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 C 코딩 하는 숙제만 낼게요. 네. 저 수학 숙제는 안 내고. 요거를 잘 봐주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질문하세요. 네, 중간고사는 그러면 5월 9일 그 주에 보는 건가요? 5월 9일 날 주에 볼 건데 5월 9일이 편해요. 11일이 편해요. 11일이 그 주에 뭐-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누구지? 다시 한번. 11일이 편한 것 같습니다. 11일이 편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11일이 편하지 않겠어? 수요일이? 아니면 일요일 날 딱 하고 공부하고서 월요일 날 볼까? 시험은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황원택 학생. 원택. 네 그러면 몰라. 9일, 11일. 9일? 투표. 저기 투표할게요. 지금 저기 조교 투표하고 투표 많이 나온 걸로 결정하고요. 안 되는 학생 없죠? 혹시 두 날짜 중에 안 되는 날짜. 안 되는 날짜 없죠? 네. 조교가 투표 올릴게요. 투표 올릴게요. 끝나고 올리고 공지로. 오케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직 그죠? 5월 11일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수업 끝나고 공지로 올릴게요. 투표하세요. 투표하고 투표 많은 쪽으로 저기 할게요. 교수님 혹시 시험 보면 대면으로 보나요? 대면을 볼까? 5월 상황 봐서 5월 상황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원칙적으로 지금 그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의 30%까지가 뭐 걸리지 않으면 대면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저기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비대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비대면을 하게 되면 약간 불편하긴 해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러고 우리도 저기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가급적 비대면을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 봐서 대면을 시험도 고민을 하죠. 일단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생각만큼 안 줄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20만 그러는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 주세요. 네, 만약에 5월 9일이나 11일 중에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투표 올릴 테니까 빠르게 투표 진행해서 시험 날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비주얼 스튜디오 한 번씩 켜주세요. 실습 장표를 보시면은 총 6개 실습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전산학 실습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때 다 수업을 조금 받으셨을 텐데 제가 할 때는 2013 버전을 사용해서 이제 이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3 버전을 사용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라고 한 거는 2019 버전인데요. 2013 버전에서는 스캔F나 아니면 fopen 같은 함수를 저희가 뭐 사용을 하면은 그냥
스캔 F만 해도 됐는데 지금 이 비주얼 2013 이후 버전에서는 스캔 F만 하면은 스캔이 받아지지 않고 F 오픈을 해도 파일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서 버퍼나 스택 오버플로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총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처리,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전처리 샵 디파인을 사용하여 이 문구를 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워닝을 띄우지 않겠다. 뭐 스캔 F나 F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워닝을 띄우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구문을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권장하는 방법인 스캔 F 언더바 S나 아니면 F 오픈 언더바 S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3번째, 저희가 실습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할 건데요. SDL 검사 해제 옵션을 선택해서 1번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SDL 검사 해제 옵션을 선택하여서 에러를 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켜실게요.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시면은 이 페이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시고 빔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만들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embedded C 핫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젝트 이름 설정하시고서는 다음 버튼 누르셔서 프로젝트 생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파일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소스 파일, 제 거는 이미 좀 실습을 빨리 진행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잠시만요.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소스 파일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 하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가 C 언어도 지원하면서 C++, C++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폴트가 지금 source.cpp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C 언어를 사용할 거니까 보통 막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전산학 실쓸 때는 main.c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ain.c로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러가 나는 부분을 없애려고 저희는 SDL 검사 해제 옵션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오른쪽 클릭 하시고서는 가장 밑에 속성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기 C 그리고 C++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장시켜 주고 일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반으로 들어가시면은 SDL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SDL 검사 아니요 하겠습니다. SDL 검사를 하지 않겠다. SDL 검사를 해제를 하면은 저희는 이 샵 디파인 이거랑 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캔 F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불편하시면은 만약에 요즘은 어떻게 배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스캔 F 언더바 S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설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럼 실습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샵 include studio.h 써주시고 첫 번째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습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 실습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또 설정을 하고 이러는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한 개의 소스 파일 안에 함수를 이용해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장표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실습할 것들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메인문에서는 이 함수들을 하나씩 호출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는 오늘 할 실습들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처음에 들어오셨으면은 그 계속 하셨던 예전에 프로그래밍 언어 때부터 하시던 것처럼 샵 include stdio.h 써주시고 그리고 void main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사인, 언사인 관련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숙제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숙제 낼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인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int에 a에는 -1 그리고 b에는 1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unsigned int라는 것을 선언해 줘서 이 위의 값들을 그대로 한번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밑에는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int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면은 signed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unsigned int를 선언을 해줘야지 unsigned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signed int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었을 때는 0x1 그냥 이 값은 1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1을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unsigned로 1을 넣어도 당연히 unsigned도 1로 인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부분인데요. 만약에 -1을 사인으로 인식을 한다 하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제 지금은 이 헥사 코드 16진수라 FFFF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하게 되면은 1111111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1은 사인드로 했을 때 이런 0x111111이 쭉 나온다. 그게 이제 -1.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자세한 거는 패스. 캐릭터로도 해줘. 캐릭터로 바꿔. 지금 저기 캐릭터로 컴파일 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릭터로 바꾸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아니라 캐릭터로 바꾸고 x를 0x를 하면 4바이트가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비트로 처리를 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아까 그 설명했던 그 패킹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보면 좋아요. 그냥 캐릭터로 두면 되죠. AB는 캐릭터 아무튼.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문제로 내주신 것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이너스라고 1, 2분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1, 2분 해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저 비주얼 C 뿔뿔 쳐서 해봐요 지금. 네, 첫 번째 A에는 -256 아까 교수님께서 넣으셨고 마이너스 1로 -1로 A에 -1, B에 1 +1, 2, 9. 129를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129 그냥 -129 말고 그냥 129 129 그 두 개를 하나는 언사이드 캐릭터 하나는 그러니까 -1을 캐릭터 언사이드 캐릭터로 읽고 129를 캐릭터 언사이드 캐릭터로 읽어보라. 그리고 캐릭터는 이제 읽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로 읽게 됩니다. 오늘 안에 이게 실습이 끝내야 돼서 빨리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버플로우가 나가지고 출력이 안 된 모습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버플로우가 나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비트를 하나 더 찍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실습 장표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숙제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스키 코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코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처음에 스캔F로 인풋 값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값 이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몇이다라고 이제 %d 이제 정수형을 사용해서 말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아까 교수님께서 A가 65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대문자 A죠 이게. 그래서 지금 잠깐 아스키 코드표를 이렇게 그냥 치시게 되면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65번이 대문자 A입니다. 또한 이제 쭉 내려가다가 90번째에서 이제 Z 대문자 Z 하고서는 끝납니다. 65번부터 90번까지. 그리고 소문자도 있는데요. 97번부터 이제 122번까지가 소문자 Z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넣어준 건데요. 만약에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면은 대문자니까 대문자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소문자이니까 소문자다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대문자 A 이렇게 대문자 A를 집어넣으면은 대문자 A를 집어넣으면은 입력한 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65다. 그리고 입력한 글자는 A이며 대문자이다. 뭐 이렇게 뜨게 되는 코드였습니다. 간단한 코드였고요. 여기서 이제 캐릭터 차로 처음에 변수를 선언을 해줘서 이거를 이제 캐릭터 형식으로 받아오고 그 캐릭터 값을 이제 똑같은 뒤에 보면은 똑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캐릭터 값을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 정수형 이제 그 캐릭터 값이 뭐 대문자 소문자냐 이것을 판별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습입니다. 처음에 이제 빅 엔디안과 리틀 엔디안에 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식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트로 처음에 x로 1을 줍니다. 그러면은 x에 만약에 인트로 1이 들어간다 하면은 뭐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인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8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4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형식은 1바이트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6진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0x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밑에 식이 정말 중요한 식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시면은 여기 차 그리고 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주소값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x라는 이 비트 연산자 AND를 이용해서 x의 주소값을 받아오고 그 주소값은 4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1바이트인 이제 캐릭터 형식이 아까 제가 1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인 이 캐릭터 형식을 이제 AND 연산자로 해서 이것이 마지막 비트를
마지막 비트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1바이트니까 마지막 남은 바이트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바이트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 안 해요. 지금 저희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 정보 처리 기사에 그 프로그램 문제로 단골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유가 있는 문제 한번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16진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좀 풀었어요. 이진수로.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리틀 엔디안이고, 만약에 1이 아니라 다른 0이면은 빅 엔디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아까 0x 01, 그러니까 이게 풀면은 0x 0000 그리고 한 바트 뛸게요. 001 01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값이 이제 리틀 엔디안일 때는 아까 이론 장표에서 보셨다시피 낮은 비트에 낮은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부분이 낮은 비트예요. 왜냐하면 이진수 하실 때도 여러분들 여기가 1, 2, 4, 8, 16, 뭐 이렇게 3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낮은 비트라고, 낮은 바이트, 낮은 비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요. 뭐냐면 예를 들어 x가 0번지면 x가 0번지,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에서 인티저가 저장되어 있는 건데 지금 캐릭터로 타입캐스팅한 0번지만 읽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리틀 엔디안인지 빅 엔디안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코드니까 잘 생각해보고 한번 외우시길 바래요. 주소나 포인터에 대한 이해로도 상당히 중요한 코드고 중요한 코드예요. 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저장해야 되는 게 1078이라는 수인데 이것을 이진수로 바꾸면은 0x 00000436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틀 엔디안 같은 경우는 이거를 00000436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0436 이렇게 낮은 메모리 주소부터 채우는 거예요. 근데 빅 엔디안은 이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사람들은 헷갈릴 수도 있다 하신 이유가 이게 연속되지 않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은 36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수인가라고 좀 혼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습들이 많아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좀 제대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실습을, 방금 설명한 두 번째 실습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C 언어는 이제 리틀 엔디안입니다. 물론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바꿔서 파이썬에서 한번 해보면은 빅 엔디안, 뭐 자바에서 하면 빅 엔디안 뭐 이렇게 뜨겠죠. 하지만 저희 C 언어에서는 리틀 엔디안이라서 이렇게 리틀 엔디안이라고 뜬 모습입니다. 그다음 실습입니다. 아까 그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 뭐 이런 쪽인데요. 전역 변수로 제가 int 파라미터, 이 파람은 뭐 파라미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역 변수 파라미터에 이제 20을 저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안에 있는 지역 변수에다가 10을 똑같은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해줬죠. 지금 근데 네, 똑같은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변수 선언해도 오류가 안 나고, 그리고 이 변수, 지역 변수에는 10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중괄호를 한번 쳐야 됩니다. 중괄호 한번 쳐서 외부에 있는 int 파라미터라는 것을 받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이 코드가. 그래서 밑에 printf
글로벌 파라미터, 그러니까 전역 변수의 값은 이거야. 그리고 밑에 이 중괄호 나온 다음에 밑에서는 로컬 파라미터의 값은 이거야. 여기서 파람은 요 파람을 지금 이걸 클릭하니까 이거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파란색 줄이 쳐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역 변수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전역 변수는 여기 익스턴 인트 파람을 통해서 전역 변수의 값을 받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습에서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는 지금 20이고 로컬 파라미터는 10이다. 이렇게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3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4번입니다. 4번은 약간 구조체 관련입니다. 구조체에서 제가 처음에 구조체 1을 만들고 캐릭터, 그 다음에 더블, 인트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조체 2에서는 캐릭터, 인트, 더블, 이게 지금 더블하고 인트의 순서가 여기 변경된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1번 실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 형식은 1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서 보이자 하는 것은 이 구조체가 얼만큼의 메모리를 차지하는가, 사이즈 오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구조체의 사이즈가 얼마냐라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 수식을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S1의 크기는 24고 S2의 크기는 16이에요. S1은 캐릭터, 더블, 인트 이 순으로 지금 형식이 선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조체 2에서는 캐릭터, 인트, 더블 순입니다. 저희 C 언어나 거의 모든 코드에서는 코딩에서는 보통 8바이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 설명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8바이트 시스템을 전부 다 사용합니다. 뭐 특정 선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냥 8바이트다 기본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도 캐릭터, 더블, 인트 순으로 저장한 게 S1 구조체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캐릭터 형식은 1바이트만 차지하니까 여기 딱 선언이 되게 됩니다. 내가 요만큼을 차지할 거야. 이 8바이트 이렇게 8개의 바이트 중에 한 바이트만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7자리는 전부 다 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냐면은 그 다음이 더블이기 때문이죠. 더블은 8바이트랑 1바이트 요만큼 다음에 8바이트가 이렇게 쭉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제가 아까 8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8바이트 중에서 1바이트만 캐릭터 형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더블이 왔으니까 더블은 8바이트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니까 8바이트 중에 4바이트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캐릭터, 인트, 더블 순으로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된다면, 캐릭터, 인트, 더블 순으로 선언을 하게 된다면 캐릭터가 요만큼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바이트 다음인 4바이트 인트가 다음으로 선언을 했는데 인트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면은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4바이트를 여기다 박습니다. 그 다음에 8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블인 8바이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메모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메모리가 세이브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코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하나씩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저희가 이용하는 이 컴퓨터 같은 거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 전혀까지 아니고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뭐 라즈베리 파이나 뭐 아두이노 아니면 다른 뭐 아트메가 128 뭐 다른 인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신다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이게 왜 파일이 형식이 커서 이게 안 되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선언적인 문제에서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젝트 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비슷한 실습입니다. 잠시만요. 주석을 쳐야 돼서. 최대한 제가 수업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프라그마 팩이라는 건데요. 이제 프라그마 팩에 관해서는 여기 방금 설명한 부분과 연관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그마 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프라그마 팩은 몇 개를 띌 거냐. 실습들 올려주시나요? 실습 이 PPT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실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그마 팩이라는 것은 그거를 몇 개로 아까 그 부분을 몇 개로 자를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8바이트가 기본이다. 8바이트가 디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바이트씩 이렇게 원래 잘라져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캐릭터 더블 인트를 했을 때 총 24바이트를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바이트 중에 지금 사실 실상 이용하는 것은 1 더하기 8 더하기 4 그러니까 13밖에 이용을 안 하고 11바이트가 그냥 놀게 되는 거죠. 이렇게 11바이트가 그냥 놉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고자 메모리를 꽉꽉 채우자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프라그마 팩인데요. 프라그마 팩은 몇 칸을 띄울 거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라그마 1이다. 프라그마 팩이 1이면은 요 한 칸씩 메모리를 이렇게 따닥따닥 붙이겠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프라그마를 4로 둔다 하면은 4칸씩 따닥따닥 이렇게 붙여보겠다 한번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만약에 프라그마 1로 전부 다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메모리도 다 꽉꽉 차고 정말 좋을 텐데 그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공간을 꽉꽉 채우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실습 코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라그마 의 크기를 1로 뒀을 때는 아까 말했던 1 더하기 8 더하기 4, 13 딱 원하는 대로 딱 메모리 꽉꽉 채워서 됐네 라고 되고 만약에 프라그마를 4로 했다 그러면 16이네. 근데 만약에 프라그마를 뭐 선언을 안 하고 디폴트로 뒀다. 근데 디폴트는 기본은 이제 프로그래밍들은 다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이죠 사실. 그래서 8로 두면은 다 8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캐릭터 형식은 1바이트인데도 8바이트, 더블도 8바이트, 인트도 8바이트 해가지고 24바이트가 총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습으로는 이제 펑션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함수 불러오듯이 펑션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헬로가 함수고 이 테스트가 메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헬로라는 함수에서는 뭐 네임이 뭐 들어오면은 프린트 하이 다음에 네임을 출력을 하겠다. 하이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펑션이라는 이 툴이 있어요. 그래서 펑션에 헬로를 넣어주고 펑션 하고서는 이렇게 저는 이 네임 부분에 눈웃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수업을 빨리 끝내려고 지금 실습을 빨리 진행하긴 했는데 만약에 실습을 하시다가 모르겠거나 에러가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 서영원 메일로 지금 그 공지사항 보면은 조교 메일 나와 있는데 여기로 제 메일로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론 부분이나 실습 부분 둘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맞다.